네, 안녕하세요. LG CNS에서 물류 자동화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명창국입니다. 월간 디톡스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웨비나 진행 중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채팅창이나 상담하기에 글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LG CNS는 기존의 설비, 장비 중심의 자동화에서 DX 기반의 지속적인 진화가 가능한 물류센터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웨비나를 통해서 물류 현장에서의 AI와 로봇을 접목한 발전 방향에 대해서 의견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웨비나를 진행해 주실 LG CNS의 물류와 AI 그리고 로봇 전문가들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예, 박기범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LG CNS CTO 융합기술연구소에서 미래기술 연구와 미래기술 사업화 고민을 하고 있는 인큐베이션 랩을 맡고 있는 박기범입니다. 네, 송재명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물류 로봇을 통한 고객의 새로운 성공 경험을 실현하는 LG CNS 물류 로봇 사업팀 송재명 팀장입니다. 네, 손동신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LG CNS 데이터 어널리틱스 앤 AI 사업을 하고 있는 DNA 사업부 DNA 플랫폼 기술 담당에 소속되어 있는 손동신 위원입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세 분과 함께 로봇 시대의 도래, 물류센터에서의 로봇 활용, 그리고 AI와 로봇 기술의 발전이 미래의 물류센터에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의견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물류센터와 로봇은 꽤 어울리는 조합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류센터의 프로세스는 크게 있고 적치, 피킹, 검수, 포장, 분류, 상차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규모가 3만 평, 5만 평 되는 물류센터에는 하루에 몇천 명 인력이 투입이 돼서 수십만 택배 박스의 분류라든가 주문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런 자동화 수준이 다른 산업에 비해서 물류는 낮은 상황이고요. 이유는 비정형 업무가 많고 인력 중심으로 처리가 되어야만 하는 주문 검수 등 대부분의 업무들이 기존의 컨베이어 중심의 설비로는 자동화가 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AI와 로봇을 연계하여 기존의 난해했던 이런 업무의 자동화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피킹 로봇, 자율주행 기반의 이송 로봇 등 다양한 로봇이 물류 현장에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로봇의 이런 역사는 또 어떻게 될까요? 로봇 전문가이신 박기범 팀장님이 설명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로봇의 어원은 1920년 체코 극작가 카렐 차페크의 희곡 러썸스 유니버셜 로보틱스에서 처음 사용되었고요. 체코어의 노동을 의미하는 단어 로보타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로봇은 어렵고 위험하고 반복적인 일을 사람 대신하는 기계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당시의 로봇에 대한 이미지는 인간과 유사한 휴머노이드를 상상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의 로봇은 사람 팔을 대체하는 암이나 협동 로봇, 그리고 물건을 이동시켜주는 AGV, AMR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형태고요. 4족이나 2족 로봇들이 이제 막 시장에서 상용화 단계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1980년부터 산업용 로봇이 등장하면서 독일과 일본이 이 시장에서 산업용 로봇 시장에서 시장을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쿠카의 6축 로봇, 사진을 보시는 쿠카 6축 로봇은 아직도 산업 현장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1990년대에는 소니의 애완견 로봇이나 혼다의 인간형 로봇 아사모 등이 다양한 개인용 서비스 로봇들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기계적으로 사실 동작성이 나쁘진 않았는데요. AI가 본격적으로 발달하기 이전이다 보니까 인간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데는 많은 제약이 있어서 시장을 넓게 확대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2000년대 들면서 수술 로봇, 물류 로봇, 군사 로봇 등 전문 서비스 로봇이 등장하고 로봇을 다루기 위한 소프트웨어 기술들이 발달을 하면서 다양한 로봇 전문 기업들이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ICT 신기술, AI 등 이런 기술들이 발전함에 따라서 지능형 로봇의 도입이 활발해졌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팀장님, 이런 지능형 로봇과 기존 로봇의 차이는 어떤 게 있습니까? 잠깐 페이지가 넘어갔었는데요. 지능형 로봇이란 스스로 인지하고 판단하고 이를 기반으로 동작해서 자율적으로 과제를 해결하는 로봇을 의미합니다. 지정된 반복 작업을 수행하는 로봇암이 주변의 사람이나 방해 요소를 판단해서 속도를 늦추거나 세울 수 있게 구현된 협동 로봇, 그리고 가이드대로 움직이던 AGV의 센서나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해서 장애물을 피해서 자율주행하는 AMR 같은 것들도 넓게 보면 지능형 로봇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능형 로봇에는 인지를 위한 카메라, 라이다 같은 비전 센서나 IoT 센서 등을 포함하는 센서 기술, 그리고 물체 및 인식 기술 등이 포함됩니다. 판단에는 전처리, 자연어 처리, 이동 알고리즘 등의 머신러닝 및 딥러닝 기술과 클라우드 같은 다양한 IT 기술들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동작에는 액추에이터,
그다음에 감속기와 같은 구동부와 매니플레이터, 앤드 이펙트 같은 작업부 같은 기술들이 적용이 됩니다. 인지와 관련된 기술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지 기술은 카메라로 획득한 영상을 처리 분석해서 사물을 구분하고 QR코드나 텍스트 등을 인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딥러닝의 발달로 인식 기술은 지속적으로 발달을 하고 있습니다. 위치 인식 기술은 로봇이 주변 환경을 탐사하면서 스스로를 추정하고 자기 로컬라이제이션하고 주변의 환경 지도를 생성하는 매핑 같은 슬램 기술을 주로 말을 하고요. 이 슬램 기술에는 라이다나 레이더 같은 기술들이 활용이 됩니다. 슬램만으로 자율주행이 가능하지만 효율적으로 로봇들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운영을 포함한 글로벌 매핑 개념과 로봇 간의 작업 효율화를 위한 플릿 매니지먼트 같은 개념들이 함께 고려가 되어야 합니다. 판단에는 다양한 AI 기술들이 활용이 됩니다. 객체 인식을 하기 위한 컴퓨터 비전과 비전 AI 기술이 사용되기도 하고요. 사람의 명령을 이해하기 위한 자연어 처리 기술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효율적인 작업을 위해서 심층 강화 학습 등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최근 엔비디아에서는 로봇에 최적화된 운영을 위해서 제너레이티브 AI와 신세틱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3D 시뮬레이션 플랫폼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챗GPT를 내놓은 오픈 AI는 노르웨이의 원엑스 테크놀로지에 출자를 해서 휴머노이드 로봇 네오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로봇 동작에는 액츄레이터, 리듀서라 불리는 감속기, 매니플레이터, 앤드 이펙터 4가지 주요 기술이 있습니다. 주로 기계적인 기술 요소들이라고 할 수 있고요. 액츄레이터는 로봇을 구동하는 동력장치, 서버모터, 공합실린더, 인공근육 등이 있습니다. 감속기는 로봇이 움직이는 동안 속도를 조절하고 부드럽게 움직이는 데 사용이 됩니다. 주변 환경에 따라 감속과 정지가 중요한 협동 로봇이 발달하면서 리듀서 기술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매니플레이터는 사람의 팔에 해당하는 장치로 로봇 본체와 연결하여 물리적 작업을 수행합니다. 앤드 이펙터는 로봇 암 끝에서 사람의 손과 같은 그 부위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퍼형, 다괄전, 손가락형, 공구형 등이 있습니다. 네, 이런 인지, 판단, 동작 기술이 종합적으로 어우러진 지능형 로봇이 어떤 ICT 신기술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ICT 신기술 외에 또 로봇 진화를 촉진시킨 요소가 있을까요? 네, 최근에 전기차와 자율주행 기술 또한 그 로봇의 기술 진화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전기차의 배터리, 모터, 감속기, 차저,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 등과 같이 그런 기술들을 하고 자율주행 기술의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매핑, 비전 센서, 시뮬레이션 등의 고도화 과정에서 얻어진 기술들이 로봇 사업 발전의 중요한 자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들이 실제 도로와 같은 외부적인 환경에서 쓰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 전에 이보다 훨씬 적용이 쉬운 로봇 운영 환경에서 이러한 기술들이 더 빠르게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단순히 기술에만 가지고 로봇이 확산될 수 있느냐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기술 발달 외에도 더 다양한 영역에서 로봇이 활용되기 위해서는 다른 관점도 봐야 합니다. 미국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2011년도에 미국 내 조립 공장의 생산직 연봉이 25,000달러 정도 됐습니다. 그 미국의 리싱크사가 박스터라는 조립 업무용 로봇을 개발했을 당시에는 로봇 가격이 한 22,000불 정도 됐고요. 1년 정도 넘어서면 그 투자 회수가 가능할 것 같았지만 결국 로봇을 도입하는 것보다는 제3세계 저임금 노동자가 로봇보다 더 비용 효율적이고 로봇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업무 프로세스도 바꾸고 로봇 외 시스템과 설비 통합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확산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 팬데믹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이슈,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 신냉전,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마찰 등으로 원인으로 해서 미국 내 생산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미국 내 제조 공장 등의 운영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서 노동력 부족과 임금 상승 등은 결과적으로 로봇의 효용 가치를 높이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상황이 다르진 않습니다. 한국의 인구 구조에 대한 변화를 들여다보면 2050년에 생산 가능한 인구가 34%나 감소되는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생산 인구의 감소로 이미 로봇이 잘 활용되고 있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공정 같은 반복 작업 중심의 조립 공정뿐만 아니라 비정규적인 업무를 중심으로 한 생산 현장이나 물류센터, 그리고 사람과 같이 작업해야 하는 물류 현장, 서비스 현장까지 로봇을 기반으로 한 자동화의 개념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팀장님 말씀 주신 대로 기업들의 리쇼어링 추세가 증가한다든가 이로 인한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서 임금이 상승되고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기술로 AI 기술의 발전이 또 로봇의 도입을 또 이끌었다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럼 어떠한 기업들이 실제 로봇을 도입하거나 투자를 활발하게 하고 있을까요?
네. LG전자의 클로이 배송, 살규, 안내 등의 로봇 서비스 영역을 LG전자는 넓혀가고 있고요. 삼성 역시 로봇 사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인수하고 로봇 AI 연구소를 설립하는 등의 필요 역량을 확보,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신사옥 자체를 산업혁명이 일어났던 해인 1784로 명하고 로봇 단말기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현장에서 로봇을 적용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인지와 판단을 클라우드에서 주로 수행하는 로봇 기술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신사옥 자체를 테스트 베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한 발 더 나가서 최초의 인간이 상상했던 형태인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을 선언했습니다. 휴머노이드를 기반으로 한 자동차를 생산하고 인간이 작업하기 힘든 화성 같은 우주기지의 건설에도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네, 팀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런 로봇의 활용이 100년 전에 그 연극을 통해서 상상했던 모습에서 또 현실로 이루어지는 상황을 보면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가 그리는 꿈이 또 몇 년 뒤에 실현되어 현실이 될 거라는 상상에 역시 꿈은 크게 그리고 하나씩 이뤄가는 열정이 이 로봇 산업의 발전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 CNS도 여기 계신 전문가 분들과 함께 로봇 사업의 꿈을 꼭 크게 이루어봤으면 합니다. 예, 이어서 실제 물류센터, 즉 아마존, 쿠팡, CJ 대한통운 등의 센터에서는 어떤 로봇이 활용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물류는 공장과는 크게 다르게 상품의 변동성이 심할 뿐만 아니라 특히 물동량의 변화가 굉장히 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유연하지만 덜 정밀해도 되는 로봇 중심의 자동화를 적용하기에 상대적으로 용이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한 이유로 물류 로봇은 성장 전망이 굉장히 밝은 분야로 또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송재명 팀장님께서 이런 물류센터의 실제 로봇 적용 사례들을 설명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물류 현장에서 로봇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살펴보기 전에 물류센터의 프로세스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명창국 담당께서 초기에 설명해 주신 것 같이 하차 입고, 보관 적치, 피킹 분류, 이송, 검수 포장, 상차 출고 등의 순으로 물류센터의 프로세스가 구성되는데요. 이 중에서 물류센터 자동화를 이야기할 때는 일반적으로 이제 상품 하차와 이송 보관, 상차하는 업무가 중점적으로 고려가 됩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물류센터가 이런 모습입니다. 센터 내 분류 설비의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 분류 설비인 소터와 이송을 위한 컨베이어 중심의 자동화 이후에는 주로 인력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부분의 물류센터 자동화율은 50% 미만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물류센터의 자동화는 보관, 이송, 분류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피킹, 포장, 상하차, 검수 등의 업무는 컨베이어나 기존 설비로는 자동화하기에 난해한 업무였는데요. 최근 AI와 로봇 기술의 발전으로 자동화를 시도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최근 이러한 변화는 단순 기계 제작업체가 아니라 AI 기반의 로봇 제어업체와 복합 로봇 솔루션을 보유한 물류 로봇 전문업체들이 스타트업부터 대기업까지 다양한 솔루션으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 물류센터에서 프로세스나 어떤 이 발전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럼 실제 물류 현장에서 어떤 로봇들이 활용되고 있을까요? 오더 피킹에 활용되는 AGV AMR은 우리가 잘 아는 아마존 키바로부터 시작을 했고요.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기플러스나 하이로보틱스, 그레이오렌지, 그리고 LG전자, 클로이 등 많은 로봇 업체들이 물류 현장의 로봇 사용을 촉진시키고 있습니다. PTG라고 하는 즉 사람이 이제 상품을 찾아가는 예전 방식에서 매뉴얼 방식이죠. GTP라고 하는 물건이 사람에게 찾아오는 자동화가 이루어지다가 최근에는 우측 동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물건이 로봇에게 찾아가는 GTR, 즉 구츠 투 로봇 방식의 로봇을 활용한 물류 현장의 자동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류센터 프로세스 중에서 또 물건을 팔레트에 쌓아 올리는 팔레타이징이 있고 또 반대로 물건을 내리는 디팔레타이징 프로세스에 보이시는 산업용 다관절 로봇이 적극 채용이 되고 있습니다. 인력 중심으로 운영할 때는 고중량으로 인한 전도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고요. 또 이와 같은 난해한 공정에 로봇의 활용이 적극 추진되고 있고 이러한 사례가 로봇을 적용할 수 있는 물류센터 프로세스 중에 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는 물류센터 밖에서도 물류 로봇이 이제 활발하게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지능형 로봇 보급을 위한 각종 규제가 최근 들어서 완화가 되고 있고요. 기존에는 인도 주행이 불가하고 꼭 사람이 주변에 있어야 운영이 가능했던 배송 로봇이 실제 활용 가능하도록 개선되어서 세종시 등에서 실제 자율주행 기반 배송 로봇이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를 실증하는 사업들로 진행되고 있고요.
보시는 동영상에서와 같이 스타쉽과 같은 스타트업들, 다양한 전문 업체들이 생겨나가고 있습니다. 네, 정말 센터 내 로봇 응용은 물론이고 센터의 전후방을 아우르는 이송, 배송 영역에서도 로봇의 활용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게 또 물류의 한 분야인 듯 합니다. 지금부터는 로봇의 진화 방향과 AI 기반의 물류센터의 미래의 모습을 또 이해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로봇의 진화 방향은 이렇게 로봇 지능화, 클라우드 로보틱스와 로봇 활용성의 증대라든가 로봇 고도화 측면의 방향에서 촉발이 되고 물류 영역의 트렌드 변화를 일어나게 했습니다. 완전 자동화 물류센터, RAS, 잘 운영을 이루는 디지털 오퍼레이션 이제 그 분야인데요. 우리 송재명 팀장님, 이 분야에 대해서도 보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류센터의 완전 자동화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상하차 영역과 같은 업무 강도가 높지만 인력에 의존하고 또 자동화가 어려웠던 영역으로 인해서 자동화 진전을 또 촉발시킨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기존 물류센터 업무 중에서 자동화가 또 이제 어려웠던 영역이 검수와 포장 작업입니다. 해당 영역도 이제 AI를 활용한 자동 검수 시스템, 그리고 이제 주문에 맞춰서 포장 상자를 재단하고 조립하고 또 테이핑하는 포장 솔루션이 완전 자동화를 위해서 활발히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론을 통한 센터 내 재고 실사, 그리고 이제 특히 이번에 시카고 물류 전시회에서 나왔었던 물류센터 전용 휴머노이드 로봇도 완전 자동화를 이루는 기술로 물류센터에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우리가 잘 아는 아마존, 풀필만 바이 아마존이라는 FBA 서비스를 시작을 했는데 우리가 잘 아는 키바 로봇을 활용해서 보관과 피킹의 자동화를 진행을 시킨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마존도 어떤 전체 자동화, 풀 오토메이션을 위해서 포장 전에 분류를 자동화하는 스페로 로봇이라든가 포장 후 자동화를 위한 카디널, 또 분류 후에 하차장으로 이송하는 프로테우스, 이런 신화에서 차용한 로봇들을 다양하게 활용하면서 완전 자동화에 또 신화를 이루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쿠팡도 완전 자동화를 위해 또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물류 로봇 중심의 솔루션들을 활발히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런 다음 주제로 이젠 소유에서 구독의 시대로 로봇도 서비스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로봇 애저 서비스라는 게 그 측면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빠르게 변하는 자동화 설비와 로봇의 트렌드, 그다음에 지능형 ICT에 대한 최신 기술의 변화, 자동 제어의 패러다임의 변화, 또 구축 후에 유지 보수의 관리 어려움이라든가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서 첨단 물류센터의 구축을 위한 신기술을 도입하는데 이게 리스크 측면에서 더욱더 더 많은 고민과 검토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로봇 도입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초기의 투자비를 또 최소화하기 위해서 외부 환경 변화에 또 유연한 대응이 가능한 로봇 애저 서비스, 라스가 필요하게 됐고 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최적화 등 ICT 솔루션 모두를 라스 형태로 서비스가 가능한 체제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라스를 통해서 플랫폼에 필요한 모듈만 선택함으로써 빠른 구축이 가능하게 돼서 기존에 수개월에서 2 내지 3년까지도 필요했던 물류센터 구축의 기간을 수주 이내에도 로봇을 투입함으로써 물류센터의 자동화를 바로 이뤄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LG CNS는 물류 로봇의 구독 서비스를 작년에 2022년 저희 론칭한 바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송재명 팀장님 좀 더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LG CNS는 이미 1년 전부터 오토스토어라는 물류 로봇 솔루션으로 라스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베이스 파트, 무빙 파트, 그리고 라스 플랫폼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중에서 로봇이 포함된 무빙 파트하고 플랫폼을 구독할 수 있는 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초기 투자 비용을 50% 이상 덜어주는 효과가 있고요. 생산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계약 조건을 체결함으로써 고객은 설비의 이상 동작과 성능 저하에 걱정 없이 사업의 확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이제 구독료 방식이고요. 다양한 로봇 라인업을 구성을 하고 있고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플랫폼으로 비즈니스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을 할 수 있고요. 초기 투자비 절감이 가능하도록 하는 물류 로봇 구독형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작년 월드컵 기간 동안 광고가 되었던 LG CNS의 라스 서비스 광고입니다. 완전 자동화 컨셉의 도심의 물류센터, 마이크로 풀필먼트 센터라고 하는데
이 일을 이미지화한 광고였고요. 실제 올해 3월에 진행됐었던 그 오토메이션 월드 전시회를 통해서도 저희들이 그 해당 씬을 구축해서 소개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네, 역시 저희가 상상 속으로 그리던 그림이 또 하나씩 구현되고 서비스화되는 모습을 보니까 네, 우리 LG CNS의 강한 추진력이 느껴집니다. 우리 손동식 위원님, AI 기술이 물류센터 또 자동화 패러다임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또 어떻게 활용될지에 대해서 한번 좋은 의견을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예, 과거에도 그랬지만 물류센터가 점점 더 자율운영 체계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인화 운영까지도 바라보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로봇, 디지털 트윈, AI, 클라우드가 핵심 기술이 되고 있고 특히 최근에 제네AI 등장으로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AI는 이미 금융, 제조와 같은 여러 인더스트리에 다양한 밸류체인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물류는 다른 산업과 비교하면 AI를 위한 학습 데이터 확보가 용이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때문에 AI를 적용하고 효과성을 입증할 수 있는 좋은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위원님, AI는 로봇에도 또 많은 영향을 주지 않았나요? 네. 딥러닝을 로봇 자체에 인베딩 시키면서 피킹, 팔레타이징, 자율주행 등의 자동화 로봇 수준이 올라갔습니다. 그 밖에 다른 기술도 기여를 하고 있는데 클라우드는 물류센터를 관제하고 모니터링하는 관리와 데이터 수집 분석을 용이하게 했고요. 디지털 트윈은 개별 물류 설비나 프로세스를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게 해주는데 이 자체를 운영에 활용하거나 이 위에서 최적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물류 자율 운영을 위해서는 디지털 운영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이 플랫폼에는 이 디지털 트윈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디지털 트윈은 실환경과 동일한 환경에서 개별 설비 그리고 전체 물류센터에 대한 범위까지 자율 운영을 구현하고 검증하는 그런 환경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사와 같은 잘 만들어진 디지털 트윈을 갖추고 있다고 하면 그리고 그 위에서 자율 운영 기능들을 개발하게 되면 그 개발된 그대로 운영 플랫폼 내에서 동일하게 작동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실제 물류센터는 프로세스가 굉장히 복잡하고 또 레이아웃도 자주 바뀌는데 이런 부분들이 동일하게 디지털 트윈에서도 구현이 가능할까요? 이 말씀하신 대로 현재 적용된 수준은 그런 제약사항들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설비, 로봇 업체들이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그런 디지털 트윈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에는 엔비디아에서 물류 로봇이나 물류 환경 자동화를 위한 그런 아이작과 같은 시뮬레이션 환경들을 내놓고 있고 그리고 여러 업체들이 전체 센터 수준에 적용하는 그러한 시뮬레이션 시도들을 다양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물류에서의 AI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는데요. AI는 현재까지는 로봇을 중심으로 해서 각각의 프로세스별로 적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요새 유행하는 챗GPT를 가지고 전반적으로 AI가 물류 창고에 어떻게 자동화에 적용되고 있는지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 물류는 또 상대적으로 전문적인 영역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과연 이 챗GPT가 믿을만 할까요? 예, 챗GPT가 요새 얘기하는 이제 할루시네이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용을 필터링을 해서 좀 들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AI 관점으로 물류를 정리해 놓은 자료는 많지는 않은데요. 그래서 요약을 잘하는 챗GPT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뽑아보면 여기 한 10가지 정도 사례를 좀 뽑아주고 있는데 한 5개 정도가 LG CNS가 실제 적용을 받던 사례들이 있어서 좀 얘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로봇 제어, 예측 분석 및 재고 관리, 이동 경로 최적화, 상품 분류, 품질 검사 이 영역들이 좀 의미가 있습니다. 로봇 제어 쪽에서는 먼저 피킹 로봇을 얘기를 해볼 수 있겠는데 피킹 로봇은 그동안 이제 AI 물류의 대표적인 사례로 이제 많은 스타트업들이 도전했던 영역입니다. 빈에 담겨 있는 다양한 상품들을 딥러닝 비전으로 인식하고 여기에 이제 강학습 알고리즘들을 로봇에 적용해서 피킹 로봇을 제어할 수 있게 되면서 이를 이제 통합하는 많은 솔루션들이 시장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AI를 활용하면서 물류 현장에 빠르게 로봇들을 적용해서 피킹을 할 수 있게 됐고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킹 로봇을 적용함에 있어서 어떤 화물의 물성이라든가 종류들이 또 매번 바뀌게 되고 아이템도 굉장히 다양한데 이런 부분에서 적용이 과연 쉬울까요? AI 적용 이전에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매번 다양한 환경들을 계산해야 되고 일일이 뭔가 작업 지시를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딥러닝을 쓰게 되면서 이 딥러닝 모델을 써서 이런 상품 아이템들을 외관으로 인식하고 있고 꺼내는 위치와 놓는 위치를 경계선만 정해 놓으면 이런 비전 모델과 강학습 모델로 바뀐 상황에 적응해서 이제
무게 중심을 예측한다든지 실제 상품들을 다양한 상품들을 피킹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환경에서 환경 설정만 하면 작동이 되는 그런 형태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를 쓰게 되고 그리고 AI를 쓰기 때문에 이러한 안에 들어있는 그런 모델들, 상품 인식 모델이나 그런 행동하는 모델들을 추가적인 학습을 시키면 좀 더 현장에 맞게 작업 정확도를 올릴 수 있습니다. 로봇 제어 쪽에 믹스드 팔레타이징도 특히 물건들이 섞여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가 굉장히 어려운 영역입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크기와 무게를 가지는 상품 박스들을 마치 이제 테트리스 하듯이 팔렛에 쌓는 팔레타이징, 그리고 팔렛에서 꺼내는 디팔레타이징은 작업이 굉장히 복잡한데 뭐 이러한 영역에 실제 숙달된 작업자만 할 수 있는 영역에도 AI들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네, 실제 팔레타이징, 또 특히 어렵다는 뭐 믹스드 팔레타이징, 레인보우 팔레타이징 이런 측면에도 딥러닝 기술이 현재 적용이 되고 있을까요? 현재 상용화 수준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들은 상품 박스들의 순서를 시퀀싱이라고 하는데 순서를 미리 정렬을 해서 여기에 최적화 알고리즘들을 적용하는 방식을 먼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강학습 알고리즘들을 적용을 해서 사람하고 유사하게 시퀀싱 없이 실시간으로 판단해서 최적화하는 그런 알고리즘들을 개발하는 스타트업들이 지금 많이 등장을 했고요. 이러한 알고리즘들을 실제 적용을 하는 위한 준비를 하는 검증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 경로 최적화와 관련해서는 이제 뭐 LG 시너스에서는 이제 오토스토어 같은 자동화 설비에 상품 이동 경로를 최적화하는데 최적화 알고리즘들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토스토어는 상품들이 적재 위치에 따라서 꺼내는 속도가 상이한데 회전이 빠른 상품들은 픽싱 스테이션에 가까운 위치에 배치를 하고 근데 이제 이것들을 대규모 오토스토어 설비에 대해서는 이걸 일일이 계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최적화 알고리즘들을 개발을 해서 적용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이 자체를 디지털 트윈으로 이제 오토스토어의 앞뒤에 붙는 설비들을 같이 시뮬레이션을 해서 강화학습을 적용해보고 여기에 대한 최적화를 검증하는 단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손 의원님, 우리가 뭐 예전에 같이 진행했던 부분이긴 하지만 특히 뭐 피스 피킹을 한다든가 여기에서 현재는 이제 강화학습을 또 적용하는 측면에 부분들이 활용되고 있는 걸 봤는데 어떻게 피킹처럼 이렇게 강화학습을 바로바로 적용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프로세스들이 또 있을까요? 예, 실제 강학습 액션을 하는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곳에 적용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국내가 어떻게 보면 좀 강학습 불모지에 좀 가까운데요. 어쨌든 강학습 특징을 보면 강학습 모델은 이런 그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어려운 부분들이 훈련장이 되는 디지털 트윈을 실제랑 같이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모델 자체도 최적화와 알고리즘과 달리 이 모델 자체가 블랙박스 모델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이 강학습 모델, AI 모델이 의사결정한 내용에 대해서 해석을 하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학계에서는 최근 이 강학습 모델 자체를 설명 가능하도록 만드는 그런 연구들을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업계에서는 최적화 알고리즘과 좀 병행해서 최적화 알고리즘 중심으로 해서 먼저 개발을 하고 여기에 강학습을 같이 이제 검증을 하기 위해서 병행해서 활용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품 분류 영역에서는 AI 비전 기술이 굉장히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LG CNS에서도 뭐 사례들을 보면 이런 실시간으로 입고되는 상품을 딥러닝 비전으로 인식해서 분류하는 단순하지만 안정적으로 이제 좀 작동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을 가지고 있고요. 뭐 하루에 100만 건 이상의 인식을 수행하고 이런 전국적인 물류망에 이를 이제 활용하는 그런 사례도 구현한 바가 있습니다. 네, AI 비전 기술이 이제는 성숙 단계라고 하셨습니다. 뭐 우리 회사가 진행했던 대규모 물류센터에도 화물을 자동으로 분류하는 이 영역에 좀 활발하게 적용을 했고 이미 뭐 3, 4년 지나면서 성숙 단계에 있는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런 기술들이 또 대규모로 적용하는 데는 또 어려운 점이 또 무엇이 있을까요? AI 자체가 오픈소스 기술들이 많고 가져다 쓸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다만 이제 다른 영역에도 마찬가지인데 AI가 항상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대규모로 운영을 하고 뭔가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항상 이제 이슈가 됩니다. 소규모 환경에서 GPU PC를 활용해서 사물인식 모델을 만들고 하는 거는 굉장히 쉬운 일인데요. 물류 현장에서 그 현장에 맞는 기준들을 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초당 수백 개씩 실시간으로 안정적으로 분류하는 성능을 구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런 서비스상에 뭐 딜레이가 생기거나 조금만 밀려도 실제 라인들이 서게 되고 그리고 물류창고 내에서는 하차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작업을 멈추고 그대로 있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제 AI가 적용되는 영역들을 살펴봤고 향후에도 이제 AI가 활발하게 물리에 적용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이제 제너러티브 AI 관점에서 한번 물어봤는데요. 최근 이제 챗GPT를 중심으로 해서 젠 AI가 이제 부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새로운 시나리오들을 만들어낼 텐데 이걸 챗GPT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역시나 이제 뭐 여러 가지를 대답을 해 주는데요. 여기서 프로세스 최적화는 이제 AI 적용 관점에서 계속 진행이 될 거고 앞서 이제 뭐 담당 팀장이 말씀 주신 대로 사람이 계속 작업을 하고 있던 아직 자동화가 진행되지 못한 그런 프로세스들을 AI를 적용을 해서 하는 것들을 적용을 하게 될 거고 여기에 좀 젠 AI만의 이런 특징들을 살려서 새로운 AI 씬들이 나타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요즘 또 많은 사람들이 제네러티브 AI를 얘기하는데 이런 생성형 AI가 또 어떻게 물리에 적용이 될 수 있을까요? 예, 제너러티브 AI 기술은 이제 상대적으로 과거 AI 기술을 어널리티컬 AI로 이제 바꿔놨는데요. 기존 AI와는 달리 컨텐츠를 만들고 전에 학습하지 않았던 컨텐츠와 동작들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한 세 가지 정도 저희가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젠 AI를 활용하는 씬으로 물리에서는 이런 낮은 수준의 분석가 역할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 생성형 기반의 그 물리 데이터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 보고서 작성, 그리고 이에 기반한 문제 해결 진단까지도 좀 그 역할을 보고 있는데요. 젠 AI가 스스로 분석하고 보고서를 물류 센터에 맞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굉장히 좀 흥미로운 기술입니다. 최근에 이제 많은 AI 스타트업들이 시도하고 있는 기술들인데, 제너러티브 AI가 그래프를 읽고 설명하게 하거나 스스로 이제 그 데이터를 가지고 필요한 그래프를 그리게 하거나 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추론한 내용들을 정형화된 포맷으로 설명하게끔 해서 이를 이제 보고서로 내는 일도 좀 가능해지고 있고 많은 시도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비슷한 맥락인데, 이제 그 커스터머 서비스에도 활용을 해서 물리 쪽에서도 기존에 이제 금융이나 뭐 여러 이제 뭐 커스터머용에서 이제 진행됐던 AI 컨택 센터도 젠 AI가 들어오면서 좀 더 이제 여러 이제 고도화된 서비스들을 제공하기 시작했고 이런 대화형 서비스의 질이 좀 올라가고 있는데요. 거기에 이와 동반해서 구축 비용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물리에서도 이런 젠 AI를 여러 이제 물리 창고의 운영에 있어서의 그런 음성 대화, 응대가 가능한 그런 서비스로 구현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챗 GPT라고 해도 전문 지식이나 데이터가 없는데 이게 제대로 된 답변을 저 계속 의구심이 좀 듭니다, 위원님. 예,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새로운 영역이라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요새 그 기업에서 제너레이티브 AI를 쓰는 방식이 그냥 뭐 챗GPT를 활용해서 이제 물어보는 방식도 쓰고는 있지만 챗GPT의 속성이 라지 랭귀지 모델이죠. 여기에 프롬프트 입력을 하게 되는 내용의 기업 문서의 컨텐츠나 관련 데이터들을 질문하고 같이 입력을 해서 여기에 대한 답을 받는 방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젠 AI로 단순한 응답뿐만 아니라 이런 물류 상황들, 물류 데이터들을 분석해서 복합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AI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의 그 진흥한 사례들이 있고 이러한 사례들은 좀 어떻게 보면 물류 전체 프로세스에서 각각의 단일 사례들로 이렇게 구현되어 왔는데 이제 전체적인 이제 자율 운영을 고려한다라면 전반적인 운영 자율화를 위한 그런 라스와 AI 플랫폼의 두 가지 플랫폼이 도입되고 연결되는 모습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엔드투엔드 AI 적용이 가능해지는 그런 이제 플랫폼이 만들어질 텐데요. 이 디지털 운영 플랫폼의 모습에 실제 이 라스와 앞서 이제 설명을 쭉 해주셨는데 AI 플랫폼이 더해져서 이 디지털 운영 플랫폼의 코어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로봇과 AI 이 두 개 플랫폼이 하나로도 구현될 수 있을 텐데 왜 따로 두 개로 분리돼서 연결해야 될까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향후에는 이제 물류의 자율 운영을 위한 디지털 운영 플랫폼으로 하나로 합쳐져서 나오겠지만 현재는 각 플랫폼들이 개별적으로 진화해서 상용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라스는 현재 로봇과 설비를 통합해서 관리하고 관제하는데 특화되어 있고
AI 플랫폼은 데이터를 수집해서 AI 모델들을 만들고 추론 서비스를 대규모로 운영하는 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이 이미지에서 나타난 운영 플랫폼이 실제 뭐 로봇 레저 서비스, 로봇 위주의 플랫폼과는 또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예, 뭐 기존 라스가 주는 서비스를 다 이제 포괄하고 있을 텐데요. 기존 라스의 서비스에 더해서 그런 개별 로봇과 설비 그리고 프로세스에 적용되는 AI 모델들이 플랫폼 운영 과정에서 축적되는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학습을 할 수 있게 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이제 진화하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여기 이제 이미지 자체가 이 디지털 운영 플랫폼의 이제 코어가 돼서 작동되는 그런 이미지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 거고요. 현재 수준에서의 디지털 운영 플랫폼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라스의 전문적인 AI 플랫폼을 연기해서 AI 알고리즘들을 만들고 관리하게 됩니다. 최근에 이제 GenAI 진화에 따라서 이런 플랫폼들도 진화를 하고 있고 이런 플랫폼들에 대해서는 앞서 보신 그런 비전 사례들 외에도 이런 테이블 데이터, 텍스트 데이터, 이미지 영상 데이터를 모두 활용해서 AI 분석 모델을 만들거나 생성 모델을 만드는 그런 통합적인 기능들을 AI 플랫폼을 통해서 실현을 하고 있습니다. LG CNS에서는 그 DAP MLDL이라는 AI 플랫폼 제품이 있고요. 그 금융이나 제조 쪽에 좀 활발하게 확산 적용을 하고 있는데 물리에서도 이러한 디지털 운영 플랫폼에 연계돼서 이러한 역할들을 하고 있고 대규모 물류창고 운영에 활용된 사례도 있습니다. 라스, 뭐 로봇 플랫폼 안에서도 AI 기능들이 어떤 위치를 하게 되는데 별도로 또 AI 플랫폼이 필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뭐 지금 라스에서 쓰시는 것처럼 완성된 AI 모델들을 또는 이제 로봇에 탑재된 그대로 해서 연계하거나 AI를 실험해보고 개발하는 수준은 라스에서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AI를 실제 물류창고에서 엔드투엔드로 데이터를 축적해서 지속적으로 진화시키고 많은 AI 모델들을 대규모로 개발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여기에 특화된 AI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AI를 그냥 가져와서 쓰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물류센터에 맞게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AI 오퍼레이션 관점에서 프로세스와 도구가 필요하게 됩니다. 네, 또 AI가 활용돼서 완전 자동화가 이루어질 물류센터의 모습을 우리 손 위원님께서 잘 그려주셨습니다. 예, 이제 매진말로 좀 전달드리고자 하는 바가 AI 기술 발전이 지능형 로봇의 어떤 활성화를 가져왔습니다. 또 앞으로 물류센터는 또 자동화를 넘어서 무인화, 완전 자동화, 뭐 하이퍼 오토메이션 이런 부분을 이끌게 돼서 자동화의 패러다임을 또 바꿀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설비 중심으로 돼서 센터를 오픈함과 동시에 기술이 발전함과 동시에 우리 센터는 나날이 진부해져 갈 수밖에 없는 센터였다면 또 공장이었다면 이런 ICT 기술, 이런 기술의 발전과 함께 진화해 나갈 수 있는 물류센터의 방향성에 또 LG CNS가 함께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 뭐 AI, 로보틱스 관련된 또 물류에서의 어떤 방향성 이 부분 논의를 해봤고요. 지금도 채팅창을 통해서 질문을 남겨주시고 계시고 또 사전에 등록지에도 많은 분들이 궁금한 점을 또 남겨주셨습니다. 그중 몇 가지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을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그중에 하나로 AI가 로봇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한계가 어디까지라고 생각하는지, AI의 또 최종 목표치는 어디일지 궁금해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박기문 팀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AI를 로봇에 앞서 손 의원께서도 계속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AI를 로봇에 적용한다고 하면 뭐 쉽게는 만화에서 로봇을 상상했던 것처럼 인간보다 나은 물리적인 성능을 가지면서도 인간처럼 상황 판단하고 행동하고 그 수준 이상을 기대하실 겁니다. 근데 다만 이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AI 판단 기술뿐만 아니라 인지와 행동 측면에서의 소프트웨어 그리고 기계적, 전자적 기술 발달이 수반되어야만 뭐 가능한 일이라서 언제쯤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AI를 활용하는 사례로 장애물을 피하거나 피킹한 사물을 분류하는 수준에서 AI를 활용하는 것들은 앞서 사례에서 보여드렸고요. 보여드린 것 외에도 환경 변화에 맞게 로봇의 최적 경로를 만들어내는 것, 그 다음에 로봇 군집 내에서 개별 로봇의 업무를 실시간으로 변경하는 것, 그리고 로봇과 로봇을 둘러싼 환경을 다양하게 가상으로 생성하고 가상으로 운영해보면서 최적의 로봇 운영 규모와 모델을 만들어내는 시도 역시 AI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AI가 컴퓨팅 파워를 많이 요구하는 특성과 더불어서 여러 기술적인 제약과 효과성 측면에서 AI 활용 자체는 로봇에 탑재되는 소프트웨어 기술보다는 로봇 외부에서 로봇 운영을 설계하고 개발하는 저희 같은 회사들이죠. 개발하는 쪽에서 좀 더 빠르게 적용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네, 손동신 위원님 또 추가로 질문이 AR을 통한 자재, 제품의 적치, 또 피킹, 또 패킹, 포장 등이 가능한지, 또 재고 관리 및 재고 실사에도 AI를 활용할 수 있는지, 있다면 또 사례가 있는지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앞서 설명을 드린 대로 여러 이제 로봇 제어 영역에서 이제 활용된 사례가 있다는 걸 이제 아실 것 같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뭐 사례로 봤을 때 딥러닝 비전을 활용한 상품 조치가 적용이 가능하고, LGCNS의 경우는 뭐 마트 고객사의 물류창고에 적용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강학습 피킹도 현재 뭐 CNS에서는 파일럿으로 구현을 해서 검증을 하고 있는 단계고, 좀 뭐 여러 영역에서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위원님, LG CNS 지능형 로봇에 적용된 AI가 현장의 작업 여건에 따라서 머신러닝을 통한 정확도 및 효율성에 대한 어떤 이런 개선들이 가능할까요? 예를 들자면 로봇파를 사용한 팔렛 다이징 시에 어떤 자동화 이 설치 현장의 여건에 맞춰서 학습을 통해서 정확도, 효율성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가능할까요? 예, 뭐 피킹과 팔레타이징 예를 들어보면 피킹 로봇은 이제 테스트 과정에서 여러 이제 AI 모델들이 담긴 로봇들을 활용을 하는데, 빈에 담기게 되는 상품들의 이미지들을 학습 데이터로 활용해서 추가 학습시키면 성능이 이제 상승되는 거를 뭐 볼 수 있었고요. 팔레타이징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주로 이제 시퀀싱을 기반으로 하긴 하지만 여기에 이제 이 강학습에 필요한 조건, 현장하고 동일한 학습 환경들, 디지털 트윈 환경을 만들어주면 여기에 따른 훈련 모델들이 더 정확도가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또 대규모인 물류센터처럼 진짜 로봇이 전체적으로 적용되고 운영되게 환경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이런 어떤 자동화 및 로봇 도입에 대한 고객 요구에 대응하는 방법과 또 이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기술적인 솔루션이 있으면 한번 또 소개를 시켜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런 의문점을 갖고 계신 고객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수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디지털 표시기하고 이송 설비를 이용해서 간단한 이제 물류센터 자동화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는데, 그때 물류 자동화와 또 지금의 완전 자동화로 고민하고 있는 최근과 물류 자동화에 대한 개념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예전에 도입한 낮은 수준의 자동화 센터나 주로 이제 매뉴얼 작업에 의존하는 수작업 위주의 센터들도 기존 환경을 크게 변경하지 않고 로봇을 적용한 재자동화, 또 새로운 신규 센터임에도 불구하고 매뉴얼로 작업하고 있는 곳도 로봇 자동화를 손쉽게 도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이제 모 회사 같은 경우에는 기존 센터에 AMR을 도입해서 작업자의 이동 거리 감소를 획기적으로 줄였고요. 거기에 따라서 생산성도 획기적으로 증가를 했고, 이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물류 현장마다 이제 환경이 다 다르니까 실제 전문가들의 실사를 통해서 그 적용 방안을 같이 논의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예, 이런 로봇들이 물류센터에 적용이 되는, 또 향후에 어떤 이런 물류센터의 변화에 대해서 또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송재명 팀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예, 오늘 많은 논의가 있었던 바와 같이 앞으로의 물류센터는 DX와 AI를 기반으로 한 완전 자동화, 그리고 애저 서비스, 디지털 오퍼레이션을 방향으로 발전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도 고객과 함께 준비해서 시장을 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월간 디톡스에서 저희 AI 기술이 물류센터 자동화 패러다임을 어떻게 변화시킬지에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LG CNS가 바라보고 있는 물류센터의 방향성이 또 어쨌든 좀 설명이 잘 전달될 수 있었기를 바라고요. 저희 9월에 또 디톡스에서는 LG CNS의 안전 환경 관련된 DX 솔루션을 중심으로 지속 가능한 디지털 ESG에 대해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라든가 또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채팅창을 통해서 질문, 댓글 남겨주시면 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웨비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